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없어요. 예, 아 그런가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김한규 대변인 이제 오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무서워요. 변호사가 자기 방인 것처럼 꽤 차갑고. 안경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 얼굴 크기에 비해서 안경이 너무 작다. 조금 안경 큰 걸로 해보라고 안경입니다. 죄송한데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여전히 좀 작다는 느낌은 좀 싱거운 유머가 많이 있어요. 살신성소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바보로 만들고 자기를 낮추고 네. 하려고 그러는데 살신 그것이 진실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패스파인더의 김한규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안 오셔갖고 저희 스튜디오 사실은 이 여의도 같지 않은 감성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보니까 좋아요. 네. 좋고 저 그림이 누굴 그린 것일까 싶네요. 라이언. 좋아요. 네, 기다리신 시청자분께서 많으실 텐데 일단 간단히 인사의 말씀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이낙연 TV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입니다.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오늘 재밌게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처음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방송에 못 나올 정도로 일정이 많으신 거죠? 예, 당의 여러 분야에서 행사를 하면서 네. 와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정에 쫓겼고요. 사실 대표님을 먼저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이제 먼저 모셨습니다. 홍성국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먼저 오셔갖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본인 먼저 채널을 이제 지켜주신 분들께 동료 의원들께 한마디 먼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우리 당의 보배 같은 의원들을 용케 골라서 네. 먼저 출연시켰네요. 보배 다음에 제가 나와서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안경하고 마스크가 바뀌셨더라고요. 뭐 넥타이도 바뀌었는데 안경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누가 네. 얼굴 크기에 비해서 안경이 너무 작다. 양심을 가져라. 예. 그래서 상의를 드렸어요. 제가 네. 이런 말을 듣는데 그랬더니 조금 안경 큰 걸로 해보라고. 그분이 골라주신 안경입니다. 죄송한데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여전히 좀 작다는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패스파인더,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짧게 이낙연 대표가 꿈꾸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 격차가 적은 사회, 네.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2월 2일 날 이제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셨고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다른 이제 영상에 비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댓글들, 뭐 시원했다, 뭐 이낙연표 사이다, 뭐 명연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좀 반응을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예, 예상보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칭찬 들었다. 네. 생각했습니다. 네, 참 다행인데 제가 본 댓글 중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품격 있는 말과 안정된 몸짓으로 연설을 하는 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라는 댓글이 있었고 제가 달려고 했어요. 작년 9월 7일에 한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연설문을 준비하실 때 아마 대표님 스타일에 아마 되게 오랫동안 이제 계속 검토하시고 수정하시고 이런 작업을 했을 텐데 반응이 이렇게 좋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게 예상치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이 그렇죠. 쫙 깔리거든요. 네. 제가 신복지제도를 공개하겠다고 미리 그렇죠. 몇 달 네. 전부터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가는 것을 시간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텐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그 다음에 신복지제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것까지는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이른바 북한 원전 네. 소동을 사실은 그 대목을 제일 늦게 썼습니다. 연설 당일 새벽 1시까지 썼어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죠. 의사당 그렇죠. 내에서. 네. 야유도 있었고 박수도 있었고. 네. 왜 그렇게 늦어졌냐 그러면 우선 그 사건 자체가 늦게 터졌지만요. 그렇죠. 제 총리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그걸 보고는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총리니까 뭘 아시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야당 의원들이 뒤에서 야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한 2분 30초 정도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야유를 하던데 저는 처음에 되게 당황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대표님이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이제 표정도 하나 안 바뀌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그런 야유를 받으면 위축되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상했었지요. 국무총리 시절의 이낙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유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돼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연설문에서 아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제일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신복지제도지요. 신복지제도요. 그것은 저 이낙연의 국가비전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국가비전입니다. 네. 그걸 만드는데 우리 민주연구원도 함께 했고요. 제가 여러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듣고 이거다 싶어서 합시다 라고 결정하고 다듬기 시작한 게 석 달쯤 됐거든요. 네. 이제까지 축적된 우리의 복지제도를 인정하면서 네. 그 토대 위에서 쌓아가는 거고 없는 것은 채워가는 거기 네. 때문에 국민생활 기준 2030이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제 네. 국제적인 공용어가 돼 있어요. ILO와 세계은행이 네.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노동,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네. 시대에는 보편적 사회보호가 필요하다. 유니버설 소셜 프로텍션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내셔널 리빙 스탠다드, 네. 국민 생활 기준이 네. 필요한데 국민 생활 기준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네. 최저 기준은 미니멈 스탠다드, 적정 기준은 디센트 스탠다드인데요. 최저 기준이라는 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을 최저 기준이라고요. 적정 기준은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할 만한 중산층 정도의 삶의 기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 그러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들쭉날쭉하죠. 그걸 다 모아서 그냥 어느 하나가 아니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등 거기마다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두자. 최저 기준은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적정 기준은 우리 국가가 10년에 걸쳐서 국민과 함께 그쪽으로 나아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국회 연설 관련해서 작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대표 연설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연설을 다 외우지?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다 외우신 건 아니죠? 아니, 프롬프터가 있어요. 네. 양쪽에 프롬프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고개를 많이 안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편이죠. 시작할 때는 앞을 보고 하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맨 끝에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데 이제 중간중간 하니까 다 외운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사실은 연설 원고를 거의 암기합니다. 몇 날 며칠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거의 암기를 하죠. 나중에 저희가 한번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외우신 건지 저를 들어갔어. 한번 확인해보고. 사실 그 정치인 이낙연에 대해서는 사실 실패 없는 정치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아우라는 예전부터 아주 이제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다가 아버지 지역부를 물려받은 것 같은 느낌의 정치인인데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이낙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고
도지사 이낙연, 5선 정치인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당대표 이낙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가족사에 대해서 좀 몇 예.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위키피디아 이렇게 보니까 선으로 사모님을 만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주셨는지. 우선 소개를 해주신 분은 제가 다닌 대학 길 건너편 맥주집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저희들을 한심하게 봤죠. 네. 장가도 못 가고 네. 맨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네. 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난데 넌 장가도 안 가니? 장가도 안 가니? 장가도 안 가니? 뭐 이런 식의 어디로 나와? 갔더니 이제 나와 있었어요. 먼저 전화를 했었어요. 이해가 안 가. 사모님이 도대체 왜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뜨겁게 막 그냥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었는데 네. 슬금슬금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사모님이 직장을 원래 다니시다가 네, 학교 대표님이 선생님이죠. 일본 슈파원으로 네. 가면서 직장을 관두셨다라고 네. 하는데 그 본인의 철학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건 좋지 않다. 네.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아무래도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좀 희생하는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자녀들 또 부인한테는 어떤 아빠, 남편이신가요? 현재도? 제가 아내에게 정말로 빚진 것이 있어요. 이 가족 간 화목하게 했다는 것.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저의 그 형제 자매가 7인데요. 네. 살아남은 형제 자매가 원래 10명 중에서 3명이 죽었어요. 네. 학력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어서 제가 네.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 좀 형제 자매 간에 불화가 있을 소지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총각일 때는 늘 긴장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와 결혼하고 난 뒤에 그 긴장감이 완화됐죠. 주로 뭘 했느냐 하면 1년이면 몇 번씩 형제자매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형제자매의 아이들 있잖아요. 네. 우리 조카들. 네. 그 생일에 맞는 나이에 맞는 옷을 이렇게 선물하는 그걸 아내가 빠짐없이 네. 했었어요. 우리 조카들에게는 거의 처음 있는 그 신선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그 긴장이 풀리고 화합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그 축복이죠. 왜냐 그러면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정말 제 아내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이죠. 대표님은 그래도 장남이라 좀 형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신경을 많이 이제 네. 부모님께서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형제들한테 미안한 일화 같은 거? 제가 3살, 4살 그 무렵에 네. 그 저희 마을 일대에서는 아마도 털장갑을 제일 먼저 낀 애가 저였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먼 데 갔다 오면 네. 사다 주시고 또 겨울철 되면 털신 뭐 제가 먼저 신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건 큰 특혜였죠. 그러셨구나. 네. 어릴 때 그러면 동생들하고 이렇게 자주 싸우거나 뭐 이러신진 않았나요? 싸우지는 않았고요. 때리신 거 일방적으로? 아니요. 제가 예. 저희 6살 아래 남동생보다 제가 체격이 작았어요. 오. 그 아이가 네. 중학생 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보다 더 힘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77인데 네. 둘째 동생이 85, 오, 그 셋째 당시- 동생이 87. 오. 엄청나게 키가 크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왜소하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못난 놈이라고 네. 너는 공부나 해야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야단을 많이 쳤죠.
큰일 날 발언이신데요. 77인데 못난 왜소하다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키가 같으세요. 네. 굉장히 그런데 그 아버지의 욕심이죠. 내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하는 웃픈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의 셋째 남동생이 아침에 좀 늦잠을 많이 자는 친구였거든요. 저희 시골집 뒤안에 한 2평 정도 딸기를 재배했어요. 7남매가 눈을 뜨면 일찍 뜬 순서대로 딸기를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눈을 뜨시는 분은 우리 할머니고요. 할머니가 붉은 빛이 나는 건 먼저 다 따요. 큰 손주 주려고. 근데 제일 늦게 일어나는 제 셋째 동생은 가면 맨날 퍼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의 회고에 따르면 딸기는 빨갛다는 걸 중학교 가서 처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사실 그 얘기를 하실 정도면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 엄청나게 크실 텐데 미안하죠. 동생들한테 전화는 하시나요? 안 하시죠? 별로 없고요. 오히려 동생들이 저를 위로할 때 위로하고 그 가족이란 게 참 좋죠. 학창 시절은 이제 광주로 옮겨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사셨으면 혼자 나와서 이제 하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사춘기부터 이렇게 자유를 누리신 건데 그 당시에 좀 재밌는 일화나 일탈 뭐 있을까요? 그 일탈은 여유도 없었고요. 13살에 어머니하고 떨어졌는데 2주일에 한 번 꼴로 집을 갔었죠. 근데 이제 토요일에 갔다 일요일에 다시 광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매번 울었어요. 울면 저희 어머니는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여기 있는 중학 다니면 되지 않냐.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런데 그 말을 아버지한테 들키면 아주 엄청나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들키지 않으려고 울지 않은 척하고 마지못해 가고 뭐 그런 식의 어린 소년이었죠.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기록만 놓고 보면 제 키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52였는데 중3 때 149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싼 하숙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밥을 거의 못 먹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마지막에 키가 좀 컸는데요. 그 대학생 때는 이제 영양실조가 와서 심각했죠. 제 키의 몸무게가 50kg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군대 영장 나오자마자 하루도 연기하지 않고 바로 입대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졸업식 며칠 전에 입대하신 거죠? 일주일 전에 입대를 했어요. 그만큼 이 배고픈 게 싫었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제 대학 졸업 앨범 보면 미리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좀비 사진이 접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했던 시절이죠. 카투사는 그래도 미군 부대니까 먹을 건 충분히 드셨겠네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첫 휴가를 내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밥은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아니 쇠고기도 이만큼 있고 닭도 한 마리씩 주고 이러네. 와, 미국은 부장갑다 어떻게 닭을 끼니마다 먹냐. 1년에 한 마리 먹었거든요. 옛날에 1년에 한 마리. 그것도 전이과 다리도 먹고 그러지. 제 동생들은 모가지 먹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저희 또래만 해도 사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 텔레비전이 다 있었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되게 직장을 구하시기 전까지도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대를 나오셨으니까 이제 고시 공부를 한 7개월 정도 하다가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만 있는데 시험은 봤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요. 1차만 양과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셨는데 행정사법. 2차는 양쪽 다 떨어지고요.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그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었더랬어요. 네. 그리고 자기 형님네 집에서 다니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월급의 절반을 저한테 떼줬습니다. 오. 너 하숙비로 네. 쓰라고 그리고 공부하라고. 그걸 한 7개월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같은 해 1, 2차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2차를 붙는 게 일반적이니까 한 1년 정도 더 하셨으면. 근데 법학이 재미없었어요. 아,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은 어떤 책부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 처음 보게 된 법학 통론 서문에 이 대목이 나와가지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법학도는 네. 사물을 다르게 봐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거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부동산이 동산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한대. 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일이 있나 이거. 이게 무슨 학문인가. 그래 그때부터 좀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법학이 좀 인간미는 없는 학문인데. 저희가 이제 과거 얘기는 많이 해봤고요. 인간 이낙연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떨까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정치인 이낙연만 봤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뭐 특기 별로 없어요. 아. 지금은 그것도 어렵지만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웃기는 거? 네. 그건 잘해요. 그건 잘해요. 그게 이제 친구들이 진지하게 즐겁게 웃는 정말로. 가요? 네, 정말로. 네. 아니, 이제 이게 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대표님의 유머를 좀 여러 번 들어본 이제 저로서는 예. 이제 저희 또래한테 통할 때가 좀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같고 절반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선배들은 재밌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반성합니다. 예? 아닙니다. 뭐 그래서 친구분들이 좋아한다면 예. 이제 저도 다행인데 네. 그러면 본인은 이제 공부 잘하시고 정치 잘하시고 다른 거는 특별히 유머 조금 하시고 다른 특기는 이제 그걸 정치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연설문 쓰는 것은 꽤 연설문 하지요. 쓰는 거.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제가 개혁은 선포했잖아요. 네.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그게 큰 영광이었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인 취임사함도 쓰시고요. 그러면 네. 취미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자가격리 하실 때 집에선 그럼 도대체 뭐를 하셨나요? 한 16일 정도인데 그때 아니다. 그러니까 4주에 최근에 플러스 이틀이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때가 거의 마지막으로 책을 본 기간이었어요. 전 그때 SNS를 보면서 뭐 이런 책을 본다라고 네, 하셨을 네. 때 저 설정인가? 라고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다 TV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봐요. 네.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네, 안 봐요. 그러시군요. 네. 이 큰일인데요. 뭔가 인간미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코로나 걱정이 되는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의 매일 밤 친구들과 술 약속이거나 친구들 또는 우리 지역 분들 네, 그러면 재밌죠. 네. 그러면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여쭤보면 지지율 떨어지시면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도리가 없죠, 뭐. 그러시지 마세요. 그래도 인간인데 이게 아니, 해소를 해야지 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그죠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예. 뭘 할래야 할 방법이 없어요. 혼자 집에서 막걸리 드시면서 이럴 수가 국민들이 나를 못 알아보다니 뭐 이러시는 건 아닌가요? 집에서는 술 안 마시고요. 술 안 드시고. 술 안 마시고요. 예. 좀 편한 분들한테 전화해서 또 떨어졌네. 어떻게 뭐 이런 식의. 밀랍 인형설이라고 있어요. 예, 그건 예. 아시나요? 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 출마자들이 대표님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있고 한 명씩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봤는데 합성인 줄 알았어요. 대표님은 표정이 그대로고 옆에 사람만 계속 바뀌는데 연습을 하시나요, 그 표정?
아니 그나마 이 얼굴에 네. 그 표정이 제일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진 찍을 때는 네. 마치 제 손녀가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되게 그 정확한 표정으로 변동 없이 딱 버티시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좋은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밀랍이었는지도 모르지. 이낙연 대표님이 정말 어떤 그 미래를 꿈꾸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대는 있는 거죠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책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일 텐데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예. 시작을 잊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훨씬 더 낮아져야 할 텐데 네.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고 저 김한규도 이 대표님을 좋아하는 저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각자의 새로운 이유를 네. 만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께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